안녕하세요. 장수 투자 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 26년 사업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마지막 영상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마라의 국제 전략을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미국 내 채굴사들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는 국제 파트너십 실행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라의 CEO 프레드 티엘은 오랜 기간 미국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인물로서 규제, 정부, 에너지 플레이어와의 협업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량은 23년 UAE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 1년 만에 이런 성과는 미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속도라고 합니다. 말하는 이를 일회성 성과로 보지 않고 있고, 2028년까지 전체 수익률의 50%를 미국 외 지역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규제, 그리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아래 4번 내용은 유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부분인데,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전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WA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마라의 CEO의 생각을 전달드리면, 요즘 금융 시스템에서는 실제 자산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RWA 토큰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주식이나 자산 거래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고,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을 바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도 생길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덕분에 비트코인은 불안한 시기에 안전하게 가치를 보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중국 비트코인 채굴 현황과 ASIC 통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 소유를 허용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안화에 대한 국가 통화 주권의 위협을 피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주요 기업인 비트마인의 ASIC 생산 통제에 대한 우려는 마라 홀딩스의 오라딘 기업을 통해서 대응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라 홀딩스가 오라딘을 설립한 이유는 중국 비트메인에 집중된 채굴기 펌웨어 의존도에서 벗어나 관세, 정치 리스크를 줄이고 소규모 채굴사들이 겪는 운영 통제권 상실, 보안 리스크, 수익성 분리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독립적 채굴 하드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누가 펌웨어와 전력 제어권을 쥐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라는 자체 장비에 자사의 오라딘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산 채굴기에는 제3자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력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미국의 채굴 해시레이트의 약 80%가 비트마인 장비에서 나오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호스팅 업체들 역시 비트마인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 홀딩스가 통제권과 자율성을 부유한 유일한 채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펌웨어 통제 및 규제 강화 국면에서 도태되지 않는 소수 플레이어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전력회사, 국가 프로젝트 파트너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AI 인프라 전환의 필수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러한 내용이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주가 프리미엄을 받기에는 충분한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정보들을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현재 마라의 엑사이온과 MPX가 추구하는 미래의 결과가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마라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시 파워 중앙 위험 및 마라풀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내 채굴 해시레이트의 약 3분의 1이 중국계 풀과 펌웨어에 집중된 구조로 중앙화, 검열,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반면에, 마라는 자체 풀과 소프트웨어를 통제를 통해서 해시레이트 주권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수료 절감, 보안 강화, 성능 최적화까지
이를 동시에 달성한 구조적 우위를 가진 채굴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라홀딩스의 핀란드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채굴 페열이 실제 지역 난방에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한 유럽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마라홀딩스가 유럽에서는 채굴사가 아니라 공공 데이터 인프라로 인식 전환을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레퍼런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페어를 활용해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난방비 절감, 에너지 복지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마라 홀딩스는 핀란드의 비효율적인 목재 필렛 난방 시설을 데이터 센터로 대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주요 성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약 8만 가구의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열 재사용 구상을 보시면 태양광 필름과 연계해서 건물 난방, AI 프라이빗 클라우드 용량 제공, 잉여 에너지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사용하는 등 향후 추가 수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 송전 병목 현상에 대해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현재 문제로는 소비자가 에너지 생성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송전선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해결책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전력 생산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마이크로 그리드, 메트로 그리드를 구축해서 지역 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그리드의 장점으로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보다 훨씬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최적화, 에너지 자립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전력회사와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자체 발전 용량을 구축하며 전력 유틸리티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에너지 센터들은 더 이상 전력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관리하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가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맨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2026년 올해는 마라 홀딩스가 전력부터 통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회사가 될 것이며, 이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라 CEO는 작년부터 대내적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업이나 전력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신감과 어떠한 가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CEO의 통찰과 방향성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올해 3월 초에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AI 관련된 실적 성과나 어떠한 유의미한 소식을 가져오면 좀 좋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비트코인 시장 또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들이 올해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해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